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잠부터 줄이세요. 이 말을 믿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기업을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파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딱 2시간을 더 벌기 위해 수면을 포기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연이율 2000%짜리 고리대금 사채에 손을 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갓생이라 부르며 찬양하죠. 하지만 15년차 경제분석가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자산 착취에 불과합니다. 단기 실적을 위해 설비보수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미친 경영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기계는 폭발하고 공장은 폐쇄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을 줄여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민낯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의 환각 때문입니다. 4시간만 자고도 멀쩡하다는 자칭 성공가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시장의 거품과 같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잠을 줄여 세계를 호령했던 강철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영업보고서를 기억하십니까? 알츠하이머와 치매라는 처참한 파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원금을 깎아먹으며 단기 이익을 챙겼던 겁니다. 정비 시간 없이 굴린 기계가 결국 멈춰버린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감가상각의 가속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요? 그건 아드레날린이라는 가짜 유동성에 속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장은 호황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닥치는 법입니다. 수면 부족이 쌓인 당신의 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진짜 본사는 어디일까요? 그 비밀스러운 본사의 밤샘 업무 보고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사는 어디입니까? 테헤랄로의 높은 빌딩인가요? 아니면 판교의 화려한 사옥인가요? 15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온 제 눈에는 전혀 다른 곳이 보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대 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살기 위해 8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자산 배분입니다. 사실 당신의 본사는 그 8시간의 수면 속에 있습니다. 나머지 16시간은 그 본사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조달하는 필드 영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본사의 서버는 꺼둔 채 시장 통해서 물건만 팔러 다니는 아주 위태로운 경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어있는 시간을 정규 시간으로 부르고 잠자는 시간을 비가동 시간으로 분류하죠.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값, 디폴트는 잠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자기 위해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업무를 보고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사실 본사가 다시 가동되는 밤 시간을 위한 자원 확보 과정입니다. 수면은 본사에서 일어나는 연구개발과 인프라 재구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업 실적에만 눈이 멀어 본사의 연구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본사 연구소가 멈춘 기업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낮에 입력한 그 수많은 정보는 수면이라는 본사 시스템이 가동될 때 비로소 장기 기억이라는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수면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인들은 사실 수익금은 챙기지 못한 채 매출 전표만 뜬고 다니는 꼴입니다. 본사가 튼튼해야 영업 지점도 힘을 얻는 법입니다. 이제 성실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라는 금고에 매일 밤 1000만 원어치의 금괴가 쌓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잠을 줄이는 대가로 그 금고 안에 치명적인 부식성 폐기물을 쏟아붓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깨끗한 배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뇌 배수구는 꽉 막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지적 자산의 훼손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뇌의 야간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체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악교세포라는 특수 청소 용역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10% 넘짓한 뉴런이 화려한 영업 실적을 내는 핵심 인력이라면 나머지 8, 90%를 차지하는 아교세포는 그동안 단순 보조 인력으로 취부되어 왔죠. 하지만 이들은 밤이 되면 뇌라는 본사의 모든 집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야간 청소 작전의 핵심은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본사의 불이 꺼지면 아교세포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몸집을 절반 가까이 줄여버립니다. 낮 동안 꽉 차있던 사무실 공간에 넓은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세척액이 쏟아져 들어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부실자산의 상각과정입니다. 어제 발생한 손실 데이터를 지워야 오늘 다시 깨끗한 장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야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불을 밝히고 있다면 이 청소업체는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갑자기 깼을 때 머리가 멍한 기분, 그것은 청소업체가 한창 바닥에 세제를 풀고 작업하던 중에 강제로 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어 쓰레기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치매 혹은 인지기능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단 60분의 시간이 당신의 생사를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70개국, 약 16억 명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잔혹한 경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타임 제도입니다. 매년 봄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기는 그날, 우리 몸은 단 60분의 수면 이동성을 강제로 회수당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전 세계 응급실의 심장마비 환자 발생률은 평소보다 무려 24%나 급증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1시간의 수면 시간을 돌려받는 날에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21%나 급감하죠.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1시간의 수면은 우리 심장 시스템을 지탱하는 최소 유지 증거금과 같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지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마진콜을 선언하고 자산을 강제 매각합니다. 24%라는 숫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마진콜이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잠을 줄여 공부하는 것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90%인 잡주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일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된 성공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10만원짜리 보약이 내일 아침 마이너스 수익률의 독약으로 변할 수 있다면요? 건강자산 관리에서도 종목,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언제 먹느냐입니다. 시장은 매일 새로운 슈퍼푸드를 추천하지만 그 정보는 늘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우량주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침 4시간 전 공복입니다. 당신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늦어도 저녁 7시에는 모든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밤은 본사가 정비와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음식을 먹는 것은 청소업체가 물을 뿌리려는데 덤프트럭 수십 대 분량의 원자재를 공장 안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본사는 청소를 포기하고 다시 소화라는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정화 시스템은 멈추고 당신의 몸은 과열됩니다. 늦은 밤의 야식은 당신의 인슐린 시스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기농 샐러드라도 밤늦게 먹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악성 부채가 될 뿐입니다. 공복은 배고픔이 아니라 본사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안전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굶주림이 당신의 자산을 깎아먹는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상 리모델링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12시간 이상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라는 경영진은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겼으니 내부에서 쓸만한 부품을 찾아라.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통해 증명된 자가포식, 어터페이지입니다. 우리 몸은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같아서 절대 소중한 근육을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것은 기능을 상실한 낡은 세포, 변형된 단백질, 염증 찌꺼기들입니다. 낡은 부품을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죠. 공짜로 공장 설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셈입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공장은 언제나 원자재가 넘쳐납니다. 낡은 기계를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결국 먼지 쌓인 구식 기계들이 가득 차고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반면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매일 밤 공장을 최신화합니다. 이보다 수익률 높은 리모델링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골든타임은 공복 12시간 이후부터입니다. 16시간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굶주림의 신호가 올 때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세포는 지금 더 젊고 강력한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고통이 클수록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착각은 투자 시장이나 건강 시장이나 똑같이 위험합니다. 현대인의 운동 방식은 엔진을 매일 레드존까지 꺾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폭주족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존2 트레이닝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신의 에너지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최강의 가성비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속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당신의 핵심 자산입니다. 무턱대고 강도 높은 운동만 고집하는 것은 발전소에 과부하를 걸어 변전소를 태워먹는 행위입니다. 반면 존2 트레이닝은 발전소의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여 엔진 자체의 배기량을 늘려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즉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 사이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젖산이라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고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투자를 위해 복잡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며 3-40분간 유지하십시오. 편안하지만 꾸준하게 장기 적립식 펀드처럼 심장에 저축하십시오. 한두 달 뒤 당신이 체감할 체력 배당금은 그 어떤 주식 수익률보다 강력할 겁니다. 오후가 되어도 머리가 맑은 그 기분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진정한 리워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1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것일까요? 재무제표의 총 자산 규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용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즉 건강 수명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정한 현금 유동성입니다. 자산이 100억 원이라도 병상에 누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거래 정지된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수면, 식사 타이밍, 존투 운동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우량주가 거둘 수 있는 최종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양적 팽창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수익률은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본인의 의지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단기 수익을 위해 수면을 팔고 건강을 담보 잡히는 무모한 레버리지는 전량 청산하십시오. 대신 가장 확실한 배당을 약속하는 기초자산,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초장기 투자입니다. 건강이라는 원금을 지키는 자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어 그 풍요로운 결실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 기업이 시장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우량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